2023 신년 특집 대담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손병복 울진군수와 함께 올해 울진군의 주요 사업 계획과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군민들에게 새해 인사부터 전해주시죠. 예.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진 군수 손병복입니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울진이 작년에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온 만큼 새해에는 이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우리 군은 국민들이 잘 사는 울진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의 기반을 다져왔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 나가려 합니다. 네. 울진군 발전을 위해서 가는 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날이 나아지는 이 울진군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난해 울진군수로 취임을 하시고 이제 반년이 지났는데요. 예, 그동안에 예. 어떤 일들을 하셨고 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인지 짚어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취임하고 나가지고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겠다. 직접 좀 들어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읍면의 간담회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국민들하고의 이 자주 듣기 위해서 성김대회라고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각 읍면을 다니면서 직접 민원사항들을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이 사전에 해당되는 팀장들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그 자리에서 민원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일부 여러 국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직접 받기 위해 가지고 제가 직통 전화로 문자 메시지 민원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또 민원 처리를 해주고 있고, 그와 병행해서 제가 또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은 인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모든 조직에 이 공정한 인사가 가장 기본이 되니까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만큼 승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제가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 군청의 공무원들이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이나 이러한 방침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 소통하는 방법으로 도시락 간담회를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예. 따로 시간을 못 내서 별도로 이제 점심시간을 활용을 해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제 생각도 얘기를 하고 또 직접 우리 공무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사실은 업무 시간으로 보면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겠습니다만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게 가장 큰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울진의 또 미래 먹거리 중에는 우선은 신한울 3, 4호기가 이게 조기에 이 재개가 되어야 울진군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조기 재개를 통하고 울진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울진군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국가산업단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소 실정단지인데요. 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이 수소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결국은 이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소 시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수소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 원자력 전기를 써야 되고, 원자력 전기를 쓰더라도 이 한전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정말로 비송전 전력이 생기는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울진만이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꼭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 수소 산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대기업체 8군데하고 MOU를 맺고 여기에 또 그 밑에 있는 이 협력업체들 예. 82개 기업들하고 우리 국가산업단지를 지정을 했을 때 입주하겠다는 의향서를 받고 이러한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계속 해나왔습니다. 예. 현재 요 후보지 신청은 완료가 됐고 한 1월 중에 이제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지난해 울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대형 산불이었습니다. 상당히 좀 큰 피해가 있었고 사상 유례 없는 피해가 있었는데요.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예. 총 피해 금액이 아마 이제 1,717억으로 방송이 되었을 겁니다. 이 1,717억은 법적으로 저희가 국가재난 사태에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1,717억이 법적 피해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걸 복구를 하려면은 약 한 3,027억이 소요가 됩니다. 실제로. 네. 이렇게 소요가 되고, 여기에서 지금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산림에 대해 가지고, 확정된 예산이 1,775억입니다. 네. 1,775억에 이제 그 속 내용을 보면은, 긴급 벌채로 해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쪽에 이제 긴급 벌채를 해야 됩니다. 네. 이 긴급 벌채를 해야 되는 쪽에 예산이 357억. 그다음에 긴급으로 사방 사업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돈이 24억. 네. 또 항구적으로 사방 사업을 해야 되는데 42억. 요렇게는 그 357억은 현재 예산이 확정이 돼서 울진군에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긴급 사방사업 24억하고 항구 사방사업 42억은 요 조치가 끝났습니다. 예. 요건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으로 올해서부터 예산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 1,338억이 그 항구적으로 복구 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요 항구 복구 조림 사업은 금년서부터 이제 확정이 되는데 여기에 5개년 앞으로의 산림복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막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차례대로 이제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게. 네. 뭐 이와 관련해서 또 산림 대전환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산림 대전환 프로젝트 중에서는 지금 산림청에서 지금 저희가 요청을 했던 부분이 이제 국립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예. 요게 360억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이제 금년도에 반영이 돼 있고, 네. 전체 예산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립산지 생태원 유치를 추진을 했는데, 네. 요 부분도 마찬가지 설계비가 확정이 돼서 약 400억 규모가 나중에 이제 이 집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이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이거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용역을 해가지고 여기서 앞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이 대전환을 하려고 추진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대형 산불을 좀 대비하기 위한 초대형 헬기도 울진에 배치가 됐죠? 예. 이번에 그 8,000리터 짜리인데 8,000리터를 하면은 한꺼번에 이게 뿌리는 물량이 엄청납니다, 이게. 예. 한 720평을 한꺼번에 이제 진화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울진의 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동해안 이런 전체 산불 대응 체계가 굉장히 강화될 걸로 생각이 되고, 예. 배치를 하자마자 인근에 그러니까 강원도 인근에 산불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출동해서 진화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울진에는 초대형 헬기 1대하고 대형 2대, 소형 1대, 총 4대의 헬기가 항상 울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뭐 효과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통한 재산 보호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하겠고요. 예. 앞으로는 이제 정말로 국가적으로 이 산림 피해는 없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소중한 국민들의 재산이 산불로 인한 피해가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년 특집 대담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손병복 울진 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군수님, 예, 예.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군정을 펼치시게 될 원년이 될 텐데요. 예, 예. 올해 군정 방향과 목표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정말 제 슬로건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은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 울진인데, 네, 이 새로운 희망 울진은 결국은 잘 사는 울진군을 만들기 위해서 혁신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이 혁신을 위해 가지고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앞으로의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은 3, 4호기 조기 재개 또 효율적인 이 사업 건설 이 부분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국가산업공단 유치로 네, 앞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기 울진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관광객이 인근 영덕이라든지 인근 도시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네. 이게. 그래서 관광 분야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가 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쨌든 인근 지역하고의 차별화, 그다음에 스포츠 대회, 각종 이 울진군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연 환경을 잘 살려서 네, 1,000만 관광객을 달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서부터 새롭게 하려는 분야는 저희가 해안선이 한 121km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해안선이 121km에 또 산림 면적이 저희 면적이 990km제곱미터입니다. 울진군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중에 산악지대가 약 80%가 넘어갈 텐데, 예, 이쪽에 있는 이 두 군데서 나오는 이 청정 바다, 그 다음에 금강송 숲, 여기에서 만들어낸 또 이 공기가 우리 울진군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전국에서. 예,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러한 맑은 이 공기를 활용한 이 관광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새로운 관광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복지라는 게 참 많이 할수록 좋지만은 이게 또 사각지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정비를 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또 지방이 의료 서비스가 많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의료 분야의 개선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 장애인들이 참 불편한 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체육 활동 이런 부분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체육 활동이 보면은 이 장애인 재활도 도와주거든요. 네, 네, 이러한 분야의 복지를 좀 추가를 하려 그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농업이나 어업을 외면하고는 울진 국민이 잘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업 이쪽이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걸 하는데, 예를 들면은 농업 같은 경우에 대형 저장 시설이라든지 어떤 유통 과정을 혁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치도 올려주고 제값도 받을 수 있고, 네, 또 이 실제로 중간 도매상들한테 이 수수료를 줘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이익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이익 창출로 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동해안에서 매일 이렇게 판장에서 이 생선들이 잡히고 거래가 되고 이러는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그 날씨에 따라서 또 수요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거든요. 예, 그럼 이러한 부분을 이 당일날에 예를 들어서 울진에서 해를 서울로 보내면은, 아침에 보내면은 저녁에 서울에서 그 싱싱한 해를 저녁에 먹을 수 있는 예, 이러한 유통 시스템을 만들면은 안정적인 수요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의 물류 혁신도 가치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분야별로 자세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위한 계획 어떨까요? 예. 신한울 3, 4호기는 지금
원래 2025년도에 착공이 되도록 했는데 예. 지금 중요 절차로 남아 있는 게 이제 환경영향 평가입니다. 그렇죠. 예, 환경영향 평가는 제가 본부장으로 있을 때도 그때도 이미 시행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절차를 좀 단순화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음. 말씀을 많이 드렸고, 네. 아니, 또 정부에서도 어쨌든 최대한 이 절차를 당겨가지고 하라고 또 지시를 있어서 이게 2024년에 조기 음. 착공이 될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 조기 착공이 됐을 때,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대기업이 공사를 하더라도 울진군 업체들이 또 공사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음. 또 이제 각종 인프라 시설을 울진군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이 울진 경제에 가장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울진의 미래 먹거리를 말씀하시면서 수소와 관련한 신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예, 이 예. 부분에 대한 계획들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 국가산업단지 약 50만 평을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50만 평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수소산업단지를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이 탄소 중립 시대에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네네. 그럼 수소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관건은 전기 요금입니다. 음. 전기 요금하고 어떤 전기를 쓰느냐 하는 문제인데, 네. 원자력 전기를 써야 나머지 석탄 화력이라든지 이 기름 떼는 화력이라든지 이런 데보다가 CO2 발생이 없는 전기이기 때문에 원자력 전기를 써야 됩니다. 네. 원자력 전기를 써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 전기 요금이 발전소에서 한전으로 전기를 다 판매를 해서 한전이 동일한 가격으로 이 배분을 하기 때문에 음. 사실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없죠. 네. 그런데 이 울진은 앞으로 3, 4, 5기를 하게 되면은 이 원자력 발전소가 10기가 들었습니다. 이 10기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비송전 전력이 지금 한전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그 송전 선로를 다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 비송전 전력이 생기게 되면은 비송전 전력만큼은 가동 중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 발전량을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 전기를 활용을 해서 울진에서 수소 생산을 하면은 이거야말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울진군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한다면은 앞으로 수소에 대한 부분은 울진군에서 해야 된다. 이게 이 모토고, 이러한 부분들을 또 관련 대기업들이 다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 수소 연구를 하고 있는 대기업체 8군데가 저희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저희가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울진군에 입주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다 맺었고요. 예. 거기에 또 딸린 이 협력업체들도 입주 의향서를 다 내놓고 있습니다. 비송전 잉여 전력을 활용한 청정 수소를 좀 생산할 수 있는 대량 기지들이 이 예, 국가산업단지에 조성이 된다. 이렇게 좀 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동해안 쪽으로 보면은 인근에 이제 포스코가 있고 예. 또 삼척에 시멘트가 있고 또 울산 쪽에 화학 단지가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앞으로 수소를 사용할 이 수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네네. 중심에 딱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울진이 가장 최적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역 발전의 필수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그 교통망입니다. 특히 이제 울진의 이런 그 SOC 사업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나 철도 같은 SOC 사업 계획들 어떨까요? 이 부분은 참 군만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동해선 철도가 포항 삼척간 이제 연결하는 건데 이 부분은 막 계획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완공을 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 온정에서 평야로 올라가는 국도 88호선이 있는데 이 부분이 위험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확정된 대로 막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동서횡단철도, 그다음에 영덕에서 삼척 간의 고속도로, 그다음 봉화에서 울진 간의 국도 36호선에 대한 4차로 확장,
이 부분이 좀 시급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나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를 앞으로 10기를 보유하기 때문에 음.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은 하지만은 만약의 경우에 이 대피로를 찾아야 될 경우 예, 예. 여기에 지금 고속도로가 없고 36번 이 국도도 왕복 2차선이 돼 있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국토부라든지 다른 데 이해는 하고 있지만은 네. 한꺼번에 이제 이런 워낙 대형의 투자가 들어가니까 음.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는데 이 국회 또 국토부 해서 지속적으로 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뭐 서산이나 삼척, 봉화 같은 다른 지자체와도 좀 공동으로 연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제 같네요. 동서횡단철도는 예. 지자체 간에 금년도에도 한번 작년에 한번 모였고 예. 올해 모임은 제가 울진에서 하자 아, 그랬습니다. 그러셨군요. 서산 쪽에서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양쪽 끝에서 서쪽 끝에서 올해 동쪽 끝 제가 하고 네. 공사 착공도 이 서쪽 동쪽 양 끝에서 시작해 들어가야 된다 이 사업은 네, 네. 그렇게 할 정도로 이게 전체 지자체 장들은 굉장히 막 협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워낙 큰 프로젝트니까 이렇게 쉽게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게 예타 통과를 하려면은 이 예타 면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의 결정을 쉽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 그리고 이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 소멸입니다. 그렇죠. 또 인구 위기에 대한 노력들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울진군은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실까요? 우선은 이게 사람들이 걱정은 하는데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 예. 그래서 작년에 11월 30일에 이제 울진 그 희망 울진 포럼을 통해서 그 앞으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울진군 방향 모색 네. 이걸 주제로 해가지고 하여튼 발표를 하고 인구 앞으로의 인구 현황에 대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이라든지 앞으로 예산을 이러한 부분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부터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제기하고 지금 현재는 또 2024년도를 대비해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여기에 일과 이제 소득이 생겨야 되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네. 국가산업단지라든지 3, 4호기 조기 착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이러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인구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도 함께 공감을 하시면서 주민과 함께 예. 좀 울진만의 그런 지역 특색을 살린 그런 그 예. 대응 방안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요, 그 안에 이제 SOC 관련해서 재편을 해야 된다든지 또 밖에 인구 유입을 해야 된다든지 네. 또 살아보기를 통해 가지고 이쪽에 기촌하는 사람들 네네. 이러한 부분들을 또 오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같이 병행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예. 울진군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이제 우선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제 이 월급 그러니까 이 봉급 생활자들이 그 10만 원까지 했을 때 네. 100% 이제 세금으로 면제를 받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관련되는 업체들은 제가 하는 관련이 있었던 우리 한수원이라든지 또 삼성 이번에 또 수소 국가단지 MOU 체결한 기업들 네. 이러한 업체들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안내서를 보낸다든지 예. 이런 정도로 하고 있고 결국은 여기에 대한 답례품을 이제 또 이 받아보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15개 품목을 정했어요. 이제 울진의 특산품으로는 오징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바다라든지 문어, 음. 뭐 이런 이 다른 바다가 있지 않는 지역에서는 또 구하기 힘든 예. 이러한 품목으로 하고, 그게 공급 업체는 약 23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또 이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막 관광 상품이라든지 또 다양한 답례품을 또 이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들에게 예, 울진에 좀 예, 많이들 오시라고 또 예, 울진 예, 특산품 많이 이용해 주시라고 예, 예. 울진 그 세일즈 시간을 좀 제가 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울진 홍보 좀 알겠습니다. 해 주시죠. 예,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울진군수 손병복입니다. 우선 나가서 이렇게 울진하다 보면은, 저희가 울산, 울주하고 그 옆에 어디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이 울진은 동해안의 가장 경상북도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저희가 울창한 울자에 보배 진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울진에 그만큼 보물이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연 경관으로 치면은 우선 해안선이 길이가 121km에 달하는 이 동해안 바다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러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금강송 숲으로 부령계곡, 덕구계곡, 신성계곡, 정말로 전국에서 이름이 나 있는 이러한 계곡과 금강송 숲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천으로 지금 뭐 온천이 워낙에 이 다양한 지역에서 많이들 나고 있지만은 예. 정말로 수질 좋고 용천수로서 이 온도가 제대로 나오는 부분이 저희가 백암온천과 덕구온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쉴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울진에 오면은 바다도 즐기고 금강송 숲도 즐기고 따뜻한 온천을 즐길 수가 있고, 거기에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자연 환경이 만들어낸 가장 깨끗한 공기, 이걸 또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러한 바다에서 나는 대게라든지 문어, 이런 해산물에 대한 먹거리, 이러한 부분들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보면은 저희가 인공적으로 만든 이런 또 주변에 보면은 해안 스카이레일이 있고, 또 자연적인 어떤 하트 바다, 등대, 주변 항구, 그다음에 또 후포의 등기산 이 스카이워커, 또 망향의 케이블카 등 이러한 자연 경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인공물들이 또 제대로 있고, 이래서 한번 차근차근 쉬면서 울진에 와가지고 한 1박 2일에서 2박 3일 있어 보면은 정말로 울진에 대한 매력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1,000만 관광객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오는 이 관광객들에게 이제는 잘할 수 있는, 예. 또 제대로 고객들이 감동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교육을 해서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꼭 만족할 만한 이러한 이 관광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많이들 와주십시오. 네. 이제 인터뷰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군수님 끝으로 더 하실 말씀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또 참 작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울진군에 힘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또 전국에서 저희 군을 도와주시고, 근데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또 우리 군민들이 또 힘을 모으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줘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3년에 우리 울진은 지금보다 더 나은 울진, 또 군민들이 지금보다 더 잘 살고 더불어 행복한 울진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진군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2023 신년 특집 대담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 손병목 울진 군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